12월 17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 씨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두고 오락가락하며 자충수를 둔 게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등의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방심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면 정치적 입김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퇴직금을 깬 직장인의 30% 가까이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 잡힌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으로 올해 두 번째 국산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국산 38호 신약 탄생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좀처럼 전국은 안정화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역대 최대 자금 유입으로 산타랠리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책임감 있게 전국을 수습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5달 만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도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지 146일 만에 붕괴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씨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주용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지 146일 만에 붕괴됐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인들 사태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당대표직 사퇴 거부를 의사를 밝혔지만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최고위가 무력화되자 어쩔 수 없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두고 오락가락하며 자충수를 두는 것이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 대표가 막판에 탄핵 찬성 입장을 드러냈음에도 친한계 탄핵 찬성표가 최대 12표에 그친 것도 당내 허약한 리더십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등의 이 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고 국회가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로써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방심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면 정치적 입김이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배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씨의 친위 쿠데타는 탄핵안 가결로 일단의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ICT 담당 기관과 정책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완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원사주 의혹을 필두로 정치 편파 심의 논란을 빚은 류희림 위원장을 겨냥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과방위가 방심위의 민간 독립기구 신분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국가기관화에 따른 정치검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1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의 정상화도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윤 씨의 탄핵 심판 심리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회목위원회 추천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요, 가능하다면 여야정, 그다음에 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내 재정 기대감이 높았던 AI 기본법도 탄핵 정국소 국회 통과의 불확실성만 커졌는데요.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단톡법 폐지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외부 변수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변수가 현실화된 데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영향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서 내년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LG도 지난주 사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 경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었고 SK도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퇴직금을 깬 직장인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등 주거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부동산에 저당 잡힌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퇴직금을 깬 직장인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거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6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습니다. 인출 금액은 같은 기간 1조 7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40%나 늘어났습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도 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익 인원 기준 52.7%로 최대를 차지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6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5월까지 0.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생애 첫 집 구매 희망자에게는 매수 타이밍이 된 결과이자 지난해 대출 한도가 제한돼 퇴직연금 중도 인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고율 관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반응을 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고율 관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고민이 깊은데요. 신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될지 알 수 없기에 영업이익 흐름조차 예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외교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기에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평양 경제사회연구소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최소 5에서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몰락한 반도체의 제왕 인텔의 구원 투수로 투입됐던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서 인텔과 협력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인텔 CEO가 사임한 가운데 네이버의 파트너십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가 위기의 인텔과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갑니다.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서 인텔과 협력하고 있는 네이버는 팻 겔싱어 전 인텔 최고 경영자 사임과 관계없이 진행해오던 협력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고 공급망을 분산시켜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텔과 손을 잡은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추락하는 인텔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네이버 브랜드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양사 협업은 서로에게 윈윈인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인텔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가우디 칩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잡는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네이버가 큰 자본을 들인 협력이 아니어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고 쿠다에 버금가는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인텔도 네이버가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여러 글로벌 협력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사령탑이 새롭게 구축되면서 리딩뱅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안정보다 변화를 택하면서 영업통 CEO를 전면 배치했는데요.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어느 때보다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통제 사고로 추락한 고객 신뢰까지 회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합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사령탑이 새로 구축되면서 리딩뱅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택하면서 영업통 CEO를 전진 배치하는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장에는 이환주 현 KB라이프생명 사장이, 하나은행장으로는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내정되면서 각각 비은행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리딩뱅크 탈환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4대 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리딩뱅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3조를 넘어섰지만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숙제입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정진환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낙점하며 내부 통제 및 인적 쇄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공기관이나 기업이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등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와 소비 진작 등을 위한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려 내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효진 기자입니다. 탄핵 후폭풍으로 공기관이나 기업이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등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와 소비 진작 등을 위한 프로모션에 나섰습니다. NH농협카드는 국내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NH농협카드 상생 페스티벌을 개최 중입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전용 인터넷 쇼핑몰인 삼성카드 쇼핑에서 2024 3쇼 어워즈를 열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연말호텔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싱가포르 관광청과 고고싱 윈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도 소비 진작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연말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먹거리 물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한 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지속된 데다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2주가량 소요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재들이 응축된 까닭입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먹거리 물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한 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지속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2주가량 소요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재들까지 응축된 까닭인데요.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로 집계됐습니다. 메뉴별로 살펴보면 김밥의 경우 올해 1월 3,323원이었지만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 비빔밥은 11,654원에서 11,192원으로 5%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겨울이 특히 먹거리 물가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시기이긴 할 것 같아요. 신선식품은 관련 부처에서 공급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강달러 여파에 따른 수입 물가 불안 확대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먹거리 물가 상향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완화됐지만 면세업계의 온기가 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이 월 최대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는데요. 경쟁국 공세와 환율 불확실성에 면세업계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면세업계의 온기가 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납부한 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려면 매출 상승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고환율 배경마저 겹치면서 한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 한파와 더불어 인천공항 임대료도 골칫거리인데요. 면세호황 침체의 정부도 인천공항 일부 면세점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에 입점한 신세계와 신라 등 일부 면세점 점포에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항 이용객 수에 비례해 부과하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구간에 한해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뭔가 경기가 안 좋고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다 보니까는 면세점 업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38번째 신약으로 어나프라주를 허가했습니다. 어나프라주는 비보 존재약이 개발한 것으로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됩니다. 국산 38호 신약 탄생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혜영 기자입니다. 국산 38호 신약 탄생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비보존 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2일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보존 제약이 지난해 11월 품목 허가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에 신약 등재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옹코니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에 이어 8개월 만에 올해 두 번째 국산 신약이 탄생했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다양한 제형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구용과 외용제, 패치제 등 총 3가지 제형의 비마약성 진통제가 개발 중입니다. 특히 경구제는 어나프라주와는 작용 기전과 물질이 다른 비보존 제약의 두 번째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국내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력한 국산 39호 신약 후보로는 동아이스티 과민성 방광치료제 DA0810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LG화학의 통풍치료 신약 티골릭 소스타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현입니다. 펄어비스가 10년간 넓혀온 사막 IP 영토를 내년 하반기 붉은 사막으로 확장합니다. 또 펄어비스는 사막 IP 확장의 새 주자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 사막을 2050년 4분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범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어비스가 10년간 넓혀온 사막 IP 영토를 내년 하반기 붉은 사막으로 확장합니다. 최근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10주년 축제와 모바일판 행사에서 새 직업 데드아이를 공개하며 제품 수명 주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펄어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막 IP 확장의 새 주자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 사막을 2025년 4분기에 출시합니다. 붉은 사막은 콘솔 PC 패키지 게임으로 올해 3분기 기준 3%에 불과한 자체 콘솔 매출 비중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출시 이후 같은 장르 도깨비와 MMO 슈터 플랜 에이스로 IP 확장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지금은 대통령이 권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국회 몫의 헌재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헌재는 현재 6명뿐인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